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B가 오프닝을 하자마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발사했네요. 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집중 진단해보기로 하고요. 예.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창기님. 겨울을 보내기 아쉬운 꽃샘 추위에 가슴 웅크리지 마시고 촌철님들 가슴 활짝 펴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기쁘게 겨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빨리 가라. 오늘은 너무 춥던데. 그러니까. JSH님 반갑습니다. JB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생방 듣고 있어요. 오, 어디 가시죠? 제주도 가시나 해외 가시나? 부럽네요. 아무튼 택시기사님 시선 집중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까루님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출장 가는 길 잠시 망향 휴게소에 들러서 글 올려봅니다. 어우, 경주 가시는구나. 네. 여기도 부럽네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네, 귀팅하면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라고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시선집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저희가 촌철님들과 전화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새학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학가에는 월세값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 새학기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교육비 지출도 많아지는 때죠.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소주와 맥주값 인상이 예고되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오른다면서요. 네, 이제 퇴근길 술 한 잔도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한숨 쉬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권고했지만 시중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황.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지 여러분의 물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문자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한 분과 잠시 후 3부에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을 해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네,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앞날은 훤히 보이죠. 국회는 계속 열릴 거라는 거. 아, 열립니까? 둘째, 방탄과 민생이라는 말 폭탄을 앞세워 여론전은 계속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바뀌는 것 없이 무한궤도성 공방이 계속될 거라는 것. 아하.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환점은 없을까요? 자, 여기서 여야의 공방이 거의 무한궤도식으로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힘의 우열이 갈라지지 않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 여야는 그 흐름에 올라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검찰이 173쪽인가요? 네. 엄청난 상당한 양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썼다고 하던데 질보단 양이라는 얘기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를 뚫을 창이 뾰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목할 건 딱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나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른바 김만배 씨와 428억 약정설입니다. 검찰은 결국
김만배 씨를 구속했고요. 구속하자마자 그를 불러서 추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핵심적인 추궁 사항은 대장동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이 의혹에 집중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계속했습니까? 성남FC나 대장동보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1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원 한 장 직접 전달됐다는 확증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갑옷이고요. 여론의 우열이 갈리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만배의 입을 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했다. 이거를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428억 약정 의혹 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요. 검찰이 성공할까요? 비교를 해봅시다. 곽상도 의원 50억이 무죄 판결 난 거 기억하시죠?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그러니까 준다고 직접 말한 녹취록이 있고 또 실제로 돈이 전달이 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28억 약정설은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가 직접 이야기한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이른바 전문 진술이 있잖아요. 전원이잖아요. 네. 이런 판에 입증이 쉬울까? 여기에 물음표 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김만배 씨의 입장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봅시다. 자기 입으로 428억 원 약정서를 인정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곽상도 50억, 나아가 50억 클럽 의혹 전체의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형량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어서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김만배 씨가 최소한 자발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검찰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대장동 일당 중에 이제 유일하게 재수감이 되는 거죠, 김만배 씨. 네. 과연 진술 태도 등의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좀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은 변화를 기대한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글쎄, 변화를 기대한다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 네. 그건 또 확실한 증거겠죠, 그죠? 일단 압박할 뭐 수 있는 거는. 구속 자체가 압박 수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압박 수단이었다면 구속되자마자 입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국회 여냐 마냐 앞서서 저희가 여야의 음성을 좀 들려드렸잖아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록 님이 서로 방탄이라고 하는데 정말 누가 방탄은 누가 하는 걸까요? 푸른 달님, 지금 시점에선 여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민생을 생각한다면. 그런 의견이시고 반면에 진빠삐용님은 그러게 불체포 특권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네. 김종희님은 국회를 회기 나눠서 열지 말고 상시로 열면 안 됩니까? 직장인들은 휴가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상시 일하는데 국회의원도 상시 일하면 될 텐데요. 그 얘기는 상설국회 얘기는 옛날부터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그리고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어제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이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할 것,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 확대하고 국민 대통합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들 단체 소속 25명이 당초 어제 오후 2시쯤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기습 참배를 했습니다. 더 일찍 간 것이죠.
군복과 베레모를 쓴 군인이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는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들의 저지 집회 이게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이른바 기습참배를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역풍이다님이 군사작전 하듯 도둑 참배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네. 다른 5월 단체들의 반발이 지금 꽤 크던데요. 예, 이건 많이 전달이 됐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요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최익봉 특전사 동지회 총재가 밝힌 입장인데요.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상관의 명예에 의거 이곳 광주 현장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 선배들의 아픔도 정당하게 치유되고 보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대목을 듣는 순간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누구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을 추려서 학살 수용소로 보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독일 패전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나는 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음도 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지금 특전사 동지회 총재의 말에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의 명예에 의거했다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다를까요? 그걸 100번 양보해서 다르다고 칩시다. 아이만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면 질서 유지의 임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는 광주는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고 광주 시민군은 결국은 폭도였다라는 기존의 주장과 다른 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인정이 일단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고 사죄를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과 노고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뜨악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서 유지의 임무라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여기가 상당히 놀라웠었는데요. 촌철님들의 반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현성님 진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님 그러면 화려한 기습을 하신 건가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한성님은 특전사 동지회 여러분 사과는커녕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은 했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임금님귀의 캔디님이 굳이다. 정말 굳이. 라고 해주셨고 강덕수님은 광주 시민단체한테 묻지도 않고 군복 입고 자기들의 일을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포용과 화해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아주 그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남아공의 경우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만델라에 의해서 주도했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있었는데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의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과거사에 대한 자기 고백과 사죄 표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전제됐을 때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노고, 질서 유지의 임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포용과 화해는 없었고요. 갈등과 분열만 좀 다시 불러온 셈인데 하늘빛님이 질서 유지가 국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면 특전사는 변함없이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에 지금 소금 뿌리는 거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도적 지원이랑 보상을 또 말했잖아요. 이런 거 말씀하시기 전에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상시국회 얘기했잖아요. 상시국회 얘기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 봅니다.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현행 국회법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2020년에 법 개정이 됐고요.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7월을 빼고 2, 3, 4, 5, 6, 8월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되어 있는데 안 열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경련이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요. 이 보도 자료에서 김병준 회장을 내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비상 상황으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회장을 모시기에 앞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경련을 진단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구원투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진단부터가 좀 뜨악한데요. 그게 지금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때 정경련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네, 이때 해체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때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농단 사태가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웅변한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때 변화와 혁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일단 뜨악하고요. 네. 두 번째, 역시 정경련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깝깝합니다. 정경련이 된서리를 맞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경유착의 통로였다라는 바로 이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개혁하겠다면서 모셔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정치권 인물입니다.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색 짙은 사람을 모셔왔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줄서기를 하겠다. 뼈를 깎는 혁신이 아니라 정권의 음덕을 입겠다. 이런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려지는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거냐? 이걸 좀 분명히 가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정경련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가 여기서 도출이 됐는데 국정농단 사태 있고 정경련은 거의 해체 위기에 내몰렸을 때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정경련을 탈퇴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탈퇴했던 재벌 그룹들은 앞으로 정경련으로 복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아, 복귀를 할까 안 할까 이거 좀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고 국정농단 사건 때 전경련이 어땠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면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몽금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전경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4대 그룹은 지금 JB가 얘기한 대로 탈퇴를 했었고요. 과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이런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경제단체 대표 역할은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전경련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맡기는 것이 옳다. 네. 그런데 여튼 전경련은 살려보겠다고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모셔온다는 거잖아요. 네. 표현이 그랬어요. 모셔온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듣고 그럼 본인은 어떤 생각일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본인의 그 원픽이 과연 이것이었을까? 또 저는 궁금해지는 거죠. 원픽이 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도달을 한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 가면 정경유착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라는 걸 또 모르지 않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여기를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 하여튼 궁금해가지고요. 다른 네. 데가 없었나 보죠. 네.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